안녕하십니까. 글씨 20일에서 진행하는 한글 서예 실기 강좌를 맡은 한글 이중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글 서예 실기 강좌 네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자음의 마지막 순서로 치음에 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음은 기본 자가 시옷이 됩니다. 시옷에서 한 획을 더해서 지읒이 되고, 지읒에 한 획을 더해서 치읒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자 시옷이 매우 중요한데, 시옷의 그 첫 획이 사선으로 운용된다는 점에 대해서 각별히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선은 아시는 대로 사선이 기울기에 따라서 이것이 장방형이냐 종방형이냐, 위로 기냐 옆으로 길어지냐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길어지게 하면 뚱뚱해진다는 얘기가 되고, 세로로 길어진다는 것은 날씬하고 홀쭉한 구도를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옷에서 첫 획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고, 첫 획을 어떤 각도로 유지할 것이냐가 무척 중요한 관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 시옷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번째 근 이 시옷은 실제 가로 세로를 그으면 위로 긴 사각형의 조형을 갖는 거죠. 밑에 것은 옆으로 긴 사각형의 구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첫 획 시옷의 각도를 어떻게 놓느냐 하는 것은 이 글씨의 조형을 어떤 형태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치음 첫 글자인 시옷의 첫 획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럼 실제 공채로서의 시옷을 써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옷은 세 가지가 운용이 되는데, 이 첫 번째 시옷은 모음 이하고 만나는 글자 중에서 시 또는 사, 샤까지 되고, 즉 점이 바깥으로 찍히는 그 모음과 만나는 시옷이 될 것이고요. 위에 시옷에 만약에 설을 쓴다면 여기에 이제 어점을 찍는데 두 번째 점이 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점을 찍기 위해서 두 번째 점이 세로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시옷은 이 서나 또는 셔에 운용되는 그런 시옷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것은 모음 의하고 만나는 시옷은 전부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구도는 끝점이 의와 수평이 평행이 되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1번 시옷, 첫 번째 시옷과 두 번째 시옷, 세 번째 시옷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사를 쓸 때에, 시를 쓸 때의 시옷입니다. 중심축이 처음 시작점이 이 시옷의 중심축이 되겠고요. 두 번째 획도 이 축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획의 끝점과 두 번째 획의 끝점은 살짝 위로 올라가는 그런 조형을 취하죠. 이것은 니은을 쓸 때에 이 기울기와 동일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을 쓸 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의 점이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이 점이 두 번째 점이 수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각도가 매우 좁아지기 때문에 첫 획도 처음부터 각도를 틀어서 짧게
이 정도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쓸 때의 첫택의 기울기와 서를 쓸 때의 기울기는 바로 이 각도와 요 각도의 차이만큼 바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이도 시를 쓸 때는 길고 서를 쓸 때는 짧아집니다. 그래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와 같은 각도를 유지한다고 보겠습니다. 모음 의와 만나는 시옷은 이 끝점이 모음 의와 평행이 돼야 되고, 길이로 볼 때는 첫 번째 획보다 두 번째 획이 짧아 보이지만 아래면을 가지고 길이를 재보면 그 길이가 같게 되겠습니다. 다시 보죠. 올라가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시옷의 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직접 모음을 붙여서 글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죠. 시의 두 끝점은 살짝 상향으로 찍힌다. 그 다음에 이 축에서 서자의 시옷은 수직으로 떨어진다. 스의 시옷은 모음 의와 평행을 이룬다. 끝점이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항상 시옷은 처음에 시작하는 이 머리 끝, 이 부분이 이 자음의 축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치음인 지읒은 실제는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시옷에 한 획을 더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한 획을 올려놓으면 지읒이 되는 거죠. 치읒도 시옷을 쓸 때 그 점만 올려놓으면 치읒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옷을 정확하게 구사를 하면 지읒과 치읒은 별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지읒을 한번 써보죠. 지읒은 간단하게 말하면 시옷에다가 가로 하나를 더한 셈이 됩니다. 이러한 조형이죠. 이것이 이제 자를 쓸 때 쓰는 지읒이 될 테고요. 절을 쓸 때 쓰는 지읒 마찬가지입니다. 지읒도
같은 요령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이 시읒의 축이 한 군데서 전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서 첫 획도 나가고 여기에서 요점에서 점도 찍힌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제가 결구를 얘기할 때 항상 공간의 균등한 배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읒을 썼을 때 여기서 느껴지는 여러 공간감들이 서로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때 이 글씨는 안정감을 유지하게 됩니다. 어느 한쪽이 치우치거나 그러면 조형상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치음의 마지막 글자인 치읒을 한번 써보죠. 치읒은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치읒에 점 하나를 그대로 올려놓은 그런 형태입니다. 이런 거죠. 다시 한번 그래도 설명을 하자면 이 점의 중심이 바로 이 치읒의 축이 되겠습니다. 히읗을 쓸 때처럼 공간을 충분히 유지하고 이 축에서 모든 획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치음, 시옷, 지읒, 치읒을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하면 설을 쓸 때 두 번째 획입니다. 이 두 번째 획이 머리를 길게 하면 이렇게 축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머리 부분을 아주 짧게 써줘야 합니다. 즉 첫 획의 속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내려 그으면 바로 세로 획의 왼쪽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이 획에 묻히게 되고 오른쪽에 이 튀어나온 부분만 살짝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축을 이동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축 안에 시옷이 자리하게 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 지읒을 쓸 때 두 번째 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요 점입니다. 또 그래서 축이 여기인데 점점 오른쪽으로 중심이 이동한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읒을 쓸 때 조심할 점은 바로 요 꺾이는 부분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쪽에 튀어나오는 요 부분만 보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에 쏙 들어가는 부분은 속으로 숨고 요 획만 겉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 지읒이 중심축이 정확히 맞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치읒으로 더 넘어가면 더 분명해집니다. 이 점을 잘 이해를 해야 치읒의 중심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궁체의 흘림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흘림 글씨는 연결이 중요한 글씨입니다. 그래서 자음도 변화가 많고 자음, 모음, 종성까지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흘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고체를 다루는 것으로 한글 서예 실기 강좌를 마쳐볼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